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DVD로 부팅하면 다음과 같이 설치와 관련된 세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면 인스톨 센터에 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픽간 모드 기반, 예전에 이제 아나콘다라고 불렀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그 그래픽한 환경 기반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 메뉴 테스트 디스 미디어 앤 인스톨 센터에 치라고 되어 있죠. 미디어를 한번 체크하는 이제 그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를 한번 들어가면 총 4개의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인스톨 센터에서 7 in 베이직 그래픽할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즉 기본 그래픽한 모드. 그러니까 이 그래픽한 환경에서 그 리눅스를 설치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환경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 단계 나타나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전 단계인 경우는 최대한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최대한 인지를 해서 최대한 정확히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작업이 없이 그냥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픽한 그 색상이 다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기초적인 어떤 이제 그래픽감 환경만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레스큐 센터에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센터에스 시스템을 설치하시는 운영 중이었는데 뭐 디스크가 깨졌다든지 뭐 부팅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부트로도 이게 그 리눅스는 관리자 계정이 루트거든요. 그 루트에 암호를 설정 보통 하는데 그 루트 설정된 암호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나중에 혹시 배우시게 될 텐데 이 그룹이라는 부트 매니저를 통해서 루트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바꾸지 못하게 이제 그 그룹에다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패스워드 했을 때 만약에 그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레스큐어 센터 시스템을 들어가서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러너 메모리 테스트라고 있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근데 사실 저희는 뭐 가상머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메모리를 점검할 필요는 없는데 뭐 물리적으로 왜냐면 실무에서 시스템 같은 쓰이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램이 막 128기가 막 256기가바이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설치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러너 메모리 테스트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뭐 2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점검해서 메모리 이상 여부를 체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뭐 이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왜냐면 저희는 가상머신이기 때문에 오류 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실무에서는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권장하기 때문에 ESC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빠져나오죠. 메모리 테스트 하는 거고 다시요. 트러블슈팅 메뉴를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부트 프롬 로컬 드라이버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디스크에 설치된 그 리눅스로 이렇게 불러서 부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뭐 의도치 않게 뭐 지금 뭐 DVD로 부팅됐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잘못된 부팅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디스크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그 리눅스로 부팅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리턴 투 메인 메뉴로 돌아가는 거 있죠. 엔터를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인스톨 센터에서 7 해보시거나 아니면 기본 설정된 테스트 디스 미디어 인스톨 센터에서 7 똑같습니다. 그냥 첫 번째랑 두 번째 메뉴는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메뉴로 테스트 디스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더 메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걸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이렇게 체크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는 뭐 굳이 체크하실 필요가 없으면 첫 번째 메뉴로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물리적으로 만약에 DVD를 CD로 걷다 그러면 체크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설치해야 될 상황인데 이상이 있으면 또 곤란해지기 때문에
뭐 점검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iOS 파일이기 때문에 그 파일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서 까실 때는 맨 위에 있는 메뉴를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또 메뉴가 뭐냐면 Welcome to CentOS 7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뉴 그 보면 What language would you like to use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 지금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설치하는 동안에 언어를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설치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설치하는 동안에 이제 언어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이후에 지원되는 언어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거를 영어로 깔아보시면요. 설치한 이후에 한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안 쓰는 줄 알고 한글 관련 언어팩을 안 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2단계에서 만약에 한글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한글을 지원하는 어떤 이제 패키지를 깔아주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까실 수가 있는데 관련 패키지들이 이제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에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 밑에 이제 검색 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국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거 네, 글. 요거는요, 그 한영전환 하는 거는, 뒤에 또, 그 나오기 때문에, 여기 뭐 한국어 나오죠? 네, 그거는 제가 설치한 이후에, 그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크롤 하셔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한국어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이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이제, 계속 진행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 자, 그럼 이제 설치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설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현지화란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화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한국어로 선택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시아 서울대를 맞춰져 있는데,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이 되는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시간이 이제 기준이 되는 나라가 영국의 그린치 터입니다. 보통 우리 GMT라고 부르는데, 여기 영국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T 플러스 9시간입니다. 지금 이 색깔이, 이 대역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같은 시간을 쓴다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같은 시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0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오전 9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시간이 다르고 또 이제 서버로 쓰는 경우가 링크가 많기 때문에 언제 들어왔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언제 들어왔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대는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 바꾸시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꾸시겠다 그러면 이 드롭다운 버튼에서 대륙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역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여기 이제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24시간 표기할 거냐, 아니면 이제 AM, PM 표기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시간대에 있으면 이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저희가 이미 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로만 나타나게끔 하시면 되고요. 한영 전환함과 연관된 것들은 설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 선택되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지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죠. 저희가 여기 보면 추가로 언어 지원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랭귀지 선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언어팩이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해주시고 완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보죠. 소프트웨어는 눌러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로컬에 있는 여기 보면 장치가 저희가 ISO 파일이긴 하지만 이 가상 머신 상에 이제 이
버처박스들 통한 이 가상머신상에서는 DVD를 설치하는 걸 인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네트워크로 설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트워크 클릭하시고 뭐 URL이나 IP 같은 거 기록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마 네트워크 관리자나 스토리지 엔지니어들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만약 원격으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요. 일단 로컬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료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설치해 보시면 최설치라고 되어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능 위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산 노드로 뭐 인프라 서버, 그 다음에 파일 서버, 뭐 프린터 서버, 그 다음에 기본 웹 서버, 가상 호스트 서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공부하면서 학습 위해서 선택하라고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이걸 좀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센트에서 설치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때 소스 컴파일러에서 까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 GC라는 게 필요한 C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른 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요 것들을 선택해 주는 권장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뭐 기본 예수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가상화도 쓰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버로 쓰는데 GUI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쓸게요. 원래 서버를 선택하면 GUI 환경 즉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하는 게 설치가 전동적으로 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센터 7에는 이제 서버로 써도 GUI를 쓸 수 있게끔 관련 패키지를 깔도록 하는 메뉴가 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놈하고 KD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데스크탑 환경이랬죠. 이게 데스크탑 환경이요. 그 엑스윈도우를 구동하는 그 전반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놈하고 KD가 있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또 혹시 다음에 이제 엑스윈도우 설명하게 되면 그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및 뭐 창조를 위한 워크셋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이렇게 쭉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 설치한 이후에도 그 뭐 RP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염이라고도 하고요. YU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추가 패키지는 얼마 정도로 얼마든지 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내가 이걸 되게 굉장히 이게 잘한다, 뭐 추가 개발 라이브러리 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데 세부 메뉴들은 선택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잘 모르신다. 이렇게 되면 그냥 요 왼쪽 메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뭔가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 개발까지만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모드가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시스템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센토이 7부터 좋아진 게 뭐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뭐 설치하면서도 뭐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뭐 그런 기능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치 대상에 보시면 이제 자동 파티션 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뀌었네요. 잠깐. 여기 설치 소스가 로컬 미디어고요. 소프트웨어 선택이 개발 및 창조를 0%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대상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설치 대상은요. 지금 저희가 가상호시 상에서 이제 30기가의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특수 디스크, 네트워크를 원격지 디스크에 있다 그러면 이 디스크 추가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멀티패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센 장치라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있다. 원격에 있는 뭐 다른 디스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건 아마 또 말씀드리면 스토리지 엔지니어들이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 입력을 하라고 하게 되면 뭐 그 값을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게 가상식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말하면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본 거고요.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설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파티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파티션은요, 영어로 이제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파티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칸막이라는 뜻입니다. 칸막이, 즉 하드디스크에다가요 칸막이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파티션은 이제 사무실 같은데 뭐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앉으신 분들하고 이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파티션이 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서실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책상의 양쪽에 보면 이렇게 칸막이를 치죠. 그게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션의 주 목적은 어, 영역을 나눠서 서로 간에 이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눅스에는 이제 이런 파티션을 반드시 칸막이에 쳐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무조건 나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을 우리가 슬래시라고 합니다. 이 슬래시가 유닉스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하는데 저 슬래시라고만 지정을 해주면 리눅스에서 필요한 어떤 이제 패키지들이 지정한 공간에 자동으로 쭉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을 뜻하는 뭐 상징적인 기호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건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수압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압. 그러니까 수압은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교환하다, 바꾸다 그런 뜻인데 이게 초창기 유닉스 시절에 이 수압이라는 걸 관리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압이라는 걸 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가 있고요. 컴퓨터의 3대 구성 요소가 CPU라는 게 있고요. CPU가 있고요. CPU는 뭐 처리한 녀석이니까 CPU가 좋으면 빠른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와 연관된 게 이제 램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뭐 용량이 큰 거를 만약에 구매했다라는 거면 그만큼 해당 용량 큰 만큼의 프로그램을 더 설치할 수 있다든지 뭐 저장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이제 어떤 저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수압은 수압은 사실 램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은 디스크에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램이 만약에 뭐 8기가다 그러면 이 8기가가 의미하는 얘기가 뭐냐면 램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딘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램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근데 이 램이 8기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크기 총 용량이 8기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램을 4기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기가까지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이야 뭐 4기가, 8기가 굉장히 충분한데 초창기 이제 유닉스 시절에는요. 이 리눅스가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1969년에 등장한 유닉스라는 이제 그 운영체제 영향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모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260만 원이나 주고 산 컴퓨터가요. 메모리가 8기가였습니다. 8메가, 8기가가 아니고 8메가였습니다. 8메가. 즉 8메가까지밖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이제 구입한 컴퓨터가 그 정도인데 굉장히 비싼 상태인데 1970년에 주로 쓰기 시작한 유닉스의 메모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를 많이 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더 문제는 또 뭐냐면 가격이 워낙 비쌌습니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메모리를 마구 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은 용량으로, 적은 메모리 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수압입니다.